도시는 모쪼록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가 되면 우리는 더 알게 되고 더 알고 싶어지고 무엇보다 더 좋아하게 된다. 자기가 사는 도시를 아끼고 도시를 탐험하는 즐거움에 빠지게 되고 좋은 도시에 대한 바람도 키운다. 살아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거닐고 싶다. 보고 싶다. 들러보고 싶다 등 싶다 리스트가 늘어난다. 싶다가 많아질수록 삶은 더 풍요로워진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2020년 네, 첫 책을 저희가 가지고 왔죠. 네. 네. 특별한 음. 도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 김진애의 도시 이야기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새해에 첫 손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 오셔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혼나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 차마 못 네. 담을 내용이 어떻게 질문하는지 잘 네. 보겠습니다. 책을 얼마나 잘 읽었는지 어떤 네. 질문을 하는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라고 네. 해주셨어요. 네, 우리 작가님이 어떤 분이 오셨는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김진애 선생님은요. 20대에는 건축학도로 서울대 공대 800명 중 유일한 여학생이셨고요. 30대에는 미 MIT 도시계획 박사로 40대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차세대 리더 100인 중 유일한 한국인으로 50대엔 열정적인 18대 국회의원으로 또 60대엔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진애의 도시이야기로 유쾌한 코너지기로 또 알쓸신잡 3에도 나오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별명이 김진 에너지라고 하시거든요. 도시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글과 또 책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시죠. 도시건축가 김진애 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요 사전에 네. 얘기하면서 제가 뭐 여러 뭐 조금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제가 네. 이렇게 워낙 이제 책에다가 많이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놨기 때문에 네. 제가 팟캐스트나 이런 데 나와서 아니면 뭐 강연조차도 나가는 걸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저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 없느냐 네. 이러고 질문을 하면은 저 책에다 다 썼는데요. 아, 네, 네. 저 하고 싶은 얘기 없습니다. 질문하시면 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그래서 제가 이 팟캐스트에 나오게 된 것도 김노사님이 저한테 섭외 메일을 보내셨는데 아주 맞습니다. 그것도 긴박하게 연말에 근데 거기에 저거 하는 게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읽고 질문을 합니다 이러고 써 네,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만 한마디에 반해가지고 왔는데 아, 네. 그러니까 기대가 그러시구나.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후덜덜. 네. 저희가 뭐 본격적으로 책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각자 읽고 난 소감 네. 또 딱 짧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또 하려니까 네. 누가 먼저 매 맞을래요? 당신 먼저 하시오. 저 마저 맞을까요? 네. 아니 근데 그거는 뭐 독자는 독자 마음대로 읽으면 돼요. 그렇죠. 책은, 네. 책은 완전히 독자 마음대로 읽는 네, 거고. 네. 네. 저는 좀 이 책이 도시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 새로운 좀 관점을 제게 좀 알게 해준 책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를, 건축물을, 그리고 어떤 공간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초고층 건물들을 볼 때 과거에는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고 나니까 조금은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 비읍자 돌림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은 있고. 비읍자 돌림.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느껴졌던 거는 선생님께서 제발 도시가 이런 거니까 좀 여러분들 관심 좀 가져주세요라고 외침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외침이 아니라 그냥 네. 읍소하는 느낌. 그런가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이게 굉장히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시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요.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되게 도시 공간에 대한 건축물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좀 있어요. 특히 뭐 네. 아파트였지만.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고요. 뭐 총 4부의 내용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중에 좀 아무래도 3부에 관심이 좀 많이 가게 돼서 그 부분을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요. 전반적으로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네. 빠숑님 어떠셨습니까? 네. 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답사를 많이 다니고 이제 역사 문화재 좋아하고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박사님과
좀 취향이 같은 거라서 좀 개인적으로 좀 기뻤고요. 음. 뭐라도 공통점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그런 땅을 좋아하고 문화재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좋았었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들어와야지 도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풍수지리도 공부를 하지만 풍수지리라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것이 풍수지리의 하나의 목적일 텐데 이런 풍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자발적으로 오는 공간들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욕망들이 느껴져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도시 설계를 하셨잖아요. 3번 신도시도 설계를 하셨었고 저는 이제 그 1기 신도시 중에서도 3번 신도시가 좀 규모는 제일 작지만 제일 잘 만든 신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얘기를 또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기대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좀 설레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항상 적어오는데 읽어드릴게요. 도시는 말을 한다. 도시를 걷고 도시를 떠올리는 각각의 사람들의 귀에 도시가 들려준 말의 내용과 어감이 다르다. 당신에게 도시는 어떤 이야기를 걸어왔었는지 궁금하다. 나에게 도시는 동경이었고 연결이었고 욕망이었고 편리와 우울이었다. 오늘은 도시의 목소리를 넓고 깊게 채집한 지식인을 만난다. 그녀의 글에서 자애를 느꼈다고 하면 지나칠까? 그녀는 도시와 도시를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의심하고 사랑하며 치열하게 글을 썼다. 도시에 대한 스토리는 네버 엔딩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고 더 나은 물리적이고 문화적인 공간 속에서 시대와 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돈의 설득에도 기술의 번뜩임에도 속지 않고 발에 걸리는 돌부리에서 눈이 부신 마천루의 꼭대기까지 어깨를 부딪히며 걸어가는 인파의 무심함에서부터 정치로 만들어지는 도시의 풍경들까지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류하고 분석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녀만의 도시적 컨셉트를 통해 도시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도시의 목소리가 옳은 주파수를 찾은 라디오처럼 명확하게 들려올 것이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떨리네요. 거의 쓰듯이. 아, 네.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 네. 그 시선들을 되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선생님만의 안경이랄까요? 그렇게 네. 좀 이렇게 빌려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네, 제가 사는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고 정말 많은 도시를 다녀오셨고 정말 깊은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녹아 있어서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 질문을 해야지. 아, 네. 여기 뭐 필명 여기 네. 있으세요? 어떻게 아, 되세요? 필명이요? 아이디가 있어요? 여기 네. 아이디? 저는 빠숑이라고 합니다. 아, 빠숑님은 저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책을? 저는 사람 이야기라고. 사람 이야기. 네. 김진애의 도시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다. 네. 어떠세요? PD님은? 저는 흥미진진한 도시 이야기. 네, 흥미진진한 도시 이야기는 흥미진진하다. 네. 김노사님, 노사님은? 아, 저 이렇게 순발력이 없어서 저는 제가 쓴 대로 네. 그러니까 도시의 목소리라고 네. 그렇게 도시의 목소리다. 네. 네.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선생님? 아니, 그런 거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네. 좀 안 하고요. 네. 근데 세 분이 도시에 대한 책을 좀 읽으셨나요? 가령? 네. 저희가 부자의 독서라는 책을 네. 그 이번에 발간하면서 도시에 대한 책도 넣었었죠. 네. 여기 추천 도서에 나왔던 뭐 도시의 승리라든지 네. 몇 권을 넣었었죠. 네. 네. 도시에 대한 책을 음. 저기 좀 읽으셨는지 모르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도시에 대한 책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네. 네. 몇 분들이 좀 쓰시긴 쓰셨는데 되게 이제 건축가들이 많이 쓰고 또 역사학자들이 또 이제 역사에 대해서 쓴 것들이 좀 있고 도시학자들은 주로 이제 고발성으로 이제 좀 쓰는 것들이 좀 많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비판적인 얘기들은 다 좋은데 되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쓰시는 경향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쓴 사람들이 되게 다 남자입니다. 네. 다 네. 거의 다 남자들이 쓴. 근데 이제 남자들이 뭘 네. 볼 때, 특히 전문가들이 볼 때 부정적인 점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인데
저는 도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특히 우리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에 대한 이렇게 예찬을 하는 태도를 좀 가져야 된다. 뭐 그 이유가 이제 전 저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은 저 우리가 굉장히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 우리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90%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되게 다 불행하게 살아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좀 여행도 다니고 뭐 산책도 다니고 그러니까 좀 낫긴 하지만 되게 도시는 나쁜 거라고 배우면서 삽니다. 되게. 네. 대기는 되게 다 복잡하고 뭐 골치 아프고 돈도 많이 들고 집값 비싸고 너무 빠르고 뭐 살벌하고 치열하고 뭐 이러면서 되게 도시는 나쁜 거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뭐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소설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참 부정적인 도시관에 지배돼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우리 사회에서 나쁜 점이고 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되게 보면은 이게 컴플렉스들이 있어. 우리 도시는 나쁜 거, 외국 도시는 좋아요. 유럽 도시는 특히 좋은 거고, 맞아요. 뭐 네. 전통에 남아 있는 도시는 좋은 거고, 우리 도시는 되게 나쁜 좀 이렇게 나쁘고 좀 뭐 좀 그렇다. 뭐 별로 볼 거 없다. 이런 네, 후지다. 얘기가 후지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도시의 특성이라고 저는 이제 잡종 도시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그 도시의 특성을 알면 알수록 훨씬 더 그 매력에 빠지게 된다. 다행히 요새는 이제 조금 그 매력에 빠지는 네. 사람 늘긴 느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 어떤 관에 도시관에 빠지지 말자. 나는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서 섰습니다. 그게 네. 그게 좀 아마 좀 조금 뭐 다른 남자들이 쓴 거하고 좀 다를 거예요. 저는 네. 아까 자해? 네. 제가 자애롭다는 얘기 내 등장 처음 들어요. 네. 자비롭진 않았나요? 저는 굉장히 오늘 만났을 때는 이렇게 자유롭다는 느낌으로 짧은 시간 뵀을 때는 저는 뭐 더 이렇게 깐깐하시다 이런 이렇게 저 까칠하고 독하고 네, 그래요. 그런 느낌을 더 받았는데 책 그 여자의 독서를 읽을 때도 그렇고 여성 특유의 이런 감싸는 모성애랄까요? 그런 걸 좀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를 모성애가 아니라 네. 저기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표현에 의하면 네. 세계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 예. 아모르 문디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복잡하고 이 끔찍하고 이 살벌한 세계지만 여전히 이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세계가 좀 있죠. 네. 네. 그게 저는 그걸 좀 많이 느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실 줄 알고 제가 못 보는 그런 전문가로서 해야 될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대안이 없는 비판이 있잖아요. 네. 비판하기는 너무 쉬운데 자신만의 좀 적당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을 확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성격으로 바라보자라는 좀 대안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감성적으로 다가간 것처럼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좀 저는 그렇게 좀 밝은 대안이 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향한 좀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을 좀 음흠. 했었습니다. 네. 예. 제가 저기 실물보다는 글이 낫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실물은 좀 많이 사람들이 네. 제가 좀 그 까칠하기도 하고 제가 또 이렇게 잘 보기만 할 줄만 아니라 말로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걸 잘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조금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이제 좀 그 독함을 좀 이제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죠. 네. 여기 이제 도시적 컨셉트라는 12가지 컨셉트를 주셨는데 네. 이 도시적 컨셉이라는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저는 그냥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거예요. 네. 여기서 나오는 제가 컨셉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익명성이라든가 뭐 부정부패의 유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왜냐면 이걸 도시하고 결부시켜서 잘 얘기를 안 해요. 뭐 권력과 권위에 관련된 문제라 이런 거를 기록에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그냥 문화재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이걸 도시에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도시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지금 너무나 일상이라서 네.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도시라고 하는데 안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된다. 그 제가 도시적 컨셉트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사실 여기서 아직 아무도 아직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익명성이 네. 도시적 컨셉트의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이 익명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또 하나 이제 저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익명성은 나쁘다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쵸. 우리에서는. 네.
근데 나는 저는 옛날부터 그게 못마땅했거니와 지금 와서는 더 못마땅한 게 아니 익명성이 없으면 도시라는 게 성립이 되질 않는데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 서로 모르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익명성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도시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며 어떻게 도시를 운영하려고 그러나. 네. 그래서 저는 그 익명성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점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질문해요. 되게 공감이 됐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그 익명성이 좋아서 도시에 살거나 네. 또는 선생님의 책에 써주신 내용 중에서 여행을 가는 것도 그 익명성 때문이다, 사실은. 네. 그런 것이 이제 나를 좀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니까 여행을 가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 아닐까라는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됐고요. 네. 저도 그런 자유로움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또 익명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또 기술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끼리끼리 살려고 하는 그런 문화, 저는 그 부분이 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익명성이 편해서 도시에 살지만 그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또 그 안에서 좀 정을 그리워하고 아파트 같은 그런 고립된 어떻게 보면 그런 단지 안에서 살고자 하고 또 남들과 좀 차별화돼서 살고 싶어 하고 이런 욕망들도 또 녹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대비가 되면서도 둘 다 좀 이해가 되고 좀 공감이 되는 입장이랄까요? 아니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어떤 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네.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제 자신을 표현할 때 반농반도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네. 반은 농촌이고 반은 네. 도시 세대다. 그냥 어렸을 때 내가 살던 서울은 저도 뭐 서울에 3살부터 살았으니까 서울 사람인데 뭐 그때도 그냥 마을 같았어요. 솔직히 뭐 시골이나 서울이나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자주 간 것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저만 해도 그런데 지금 여러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도시 세대라고 할 거예요. 네. 그쵸? 도시에서 태어나고 도시에서 자라고 네.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들어오면 되게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태어나서 아파트 단지에서 자라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반농반도 세대의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익명성 때문에 생기는 거는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도시가 모여서 뭐 여러 가지 자유롭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고 특히 우리 여자들한테는 저는 이거라고요. 익명성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압니까? 안전. 응? 안전하게 걸을 수 그냥 안전한 거? 네. 마을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안 자유로운 거? 듣는 거. 소문으로부터의 네. 자유라고 아, 저는 네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SNS에서도 뭐 소문 때문에 시달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무시해도 되지만 자기 마을에서 이 소문의 대상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건 뭐냐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해 있으면서 굉장히 편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특히 남성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한테는 특히 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는 우리 마을에 우리 봤잖아요. 동백이 봤잖아요. 네. 그 마을에서 옹산에서 얼마나 시대김을 당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동백꽃 필 무렵의 드라마처럼 처음에 옹산의 그 텃세 강한 그 네. 문화에서 이 이방인인 동백이도 역시 왕따를 당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 안에서 품어줬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다.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로 끝나요. 나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 드라마도 반농반도구나. 네네네. 저렇게 뭐냐면 이제 좀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모두 마음속에 반농반도가 있어요. 하나는 네. 도시의 자유를 그리워하지만 또 네. 하나는 농촌에서 갖고 있는 끈끈한 거를 이렇게 뭐 이걸 하는 게 우리한테 다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진짜 도시인이 한번 돼보자. 진짜 도시인이라는 거는 일상생활에까지 반농반도식으로 사는 거는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건 뭐라고 안 그럴게요. 그거는 뭐 누구든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서 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속에는 자기만의 성 또는 자기만의 마을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일종의 또 이게 집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건강한 것이냐? 이 도시에서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도시는
도시가 만약 집단의 단지들이 하면은 우리 옛날에 봉건 시대 때 봉건 시대 보면 다 요만한 성 만들어 놓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도시 네. 안에서도 무슨 몽테규가 캐필렛가 해놓고 자기네하고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서 도시에서는 평소에 자기의 익명성에 대해서 노출하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아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단지 안에 들어가는 태도는 그건 이제 일종의 그 노스탈지아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얘기하죠. 요새 그 왜 도시 재생이나 이런 데서 자꾸 마을 공동체 얘기하잖아요. 네. 아니 그것도 저는 이제 속으로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건 괜찮은 것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것인데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마을 공동체를 그거는 뭐냐면 참 보편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참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새 어느 동네를 가도 나는 옹산에 가서 들어가서 살고 싶어서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누구든지 나를 다 이렇게 보는 데 가가지고 근데 아파트 단지 안에 살면은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 조금 있을 거예요. 가령 뭐 일요일 날 내가 뭐 옷을 제대로 입고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 반 네. 팬츠만 입고 내려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여자들은 그걸 느끼거든. 내부 안에서의 그 프레셔를 느끼거든요. 네. 자기 행동에 대해서 또 저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저는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저는. 저는 그러니까 그 이 책의 딱 첫 챕터가 익명성에 네.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외라고 네, 그래요. 도시를 바라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내용이 왜 익명성이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익명성과 길, 그러니까 물리적인 도시의 그런 기본 조건 중에 익명성과 그리고 길에서 다시 광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감사합니다. 나 그거 쓰느라고 혼났어. 네, 근데 이게 딱 그 구조가 보면서 진짜 잘 쓰셨는데, 진짜 살아 있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진짜 전 첫 챕터 보고 정말 이렇게 글도 정말 잘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의 구조가 착착착 넓어지면서 설득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익명성, 근데 스스럼 없이 걷게 되는 도시, 안전하고 또 내가 남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의식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도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뭐 동네라는 개념도 있고 하지만 그게 진짜 도시구나. 그런 도시가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짜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 정말요? 제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네.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일장을 쓰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해도 다름이 없을 정도로 일장이 예. 저한테 소중한 네네.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에디터가 출판사에서 이제 초고를 보더니 네. 2장의 권력과 권위 챕터를 맨 앞으로 가져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는 뭐 청와대도 나오고 국회 얘기도 네. 나오고 막 검찰청 얘기도 나오니까 마징가제트 막 얘기. 마징가제트 나오고 막 네. 재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러 끌어오죠. 그래서 음. 출판사에 그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 네네. 근데 하지만 내가 이 책을 쓴 거는 정말 일장을 쓰기 위해 썼다고 해도 다름이 않을 정도로 네네. 일장이 나한테 소중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장을 처음에 읽질 않으면 아마 일장에서 막혀서 처음에 잘 이렇게 못 나가는 분들이 있을 거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장을 디뎌놓고 나서 이 책을 읽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의 네. 이 차이라는 건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제가 일장을 얘기했는데 이게 로사님처럼 일장을 이렇게 흥미롭게 읽어주시니까 너무 좋네. 일장만 읽은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도시의 3분의 1의 면적이 길이다. 네. 근데 그런 길도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고 그런데 그 길이 이렇게 뭐 재개발이나 아파트로 인해서 막혀가고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부분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저는 또 그 격자 도시와 미로 도시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익명성에서 이제 길로 가고 길이 다시 되게 복잡하게 짜여진 길이 있고 또 미로 반듯하게. 같은 길이 있는데 그 길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확장되면서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도 격자 도시와 미로 도시가 있는 것 같다. 미로 도시는 약간 강북의 그런 서촌이나 이런 북촌 이런 데 막 구석구석 가다 보면은 전혀 격자로 이렇게 튀어 있지 않고 예상하지 못하는 길들이 계속 나타나고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강남은 이렇게 구획 도시처럼 전 처음에 부산 사람이어가지고 강남에서 길을 굉장히 많이 잃었었거든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격자니까 거예요. 더 잃죠. 예, 그러니까 이 블럭이 돼 있으니까 근데 다 비슷비슷하게 보여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울을 이 격자 도시와 위로 도시를 보면 어떤 느낌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네. 뭐 그거는 이게 이제 도시 예, 3부작인데요. 네, 도시 3부작이 이제 지금 1권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네. 2권을 보시면 도시의 숲에서 인간을 발견하다라고 하는 네. 이제 두 번째 책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도시를 찝어서 얘기를 해요. 네, 네. 다만 이제 한 도시를 찝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두 도시를 꺼내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한 도시의 여러 면모를 가지고 대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 줄거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책이 더 재밌어요. 아, 네. 그 책은 왜냐하면 재밌다기보다 그 책은 이게 짧게 또 사진이 무지 많아요. 그림이 많아요. 네. 사진도 많고 그림이 많으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일단 빨리 많이 안 읽어도 돼 이러고서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아는 게 나오니까 근데 지금 바로 얘기하신 거는 정확하게 제가 서울에 대해서 서울의 강북의 이 미로 갖고 하나의 장소를 표현하는 이런 공간하고 강남의 격자하고를 비교하는 게 바로 그 책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을 좀 참조를 아, 네. 해주시면은 네, 도시의 숲에서 인간을 발견하다. 그 예. 2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사실 해외여행을 꿈꾸시는 분들은 일부는 사실 1권은 조금 이제 지적으로 조금 자기를 올리고 싶다. 자기 눈을 좀 이렇게 샤프하게 하고 싶다라는 분은 1권 읽으시면 좋고 당장 좀 쇼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2권에 가서 해외 도시 쇼핑하셔도 돼요. 네. 2권에 쇼핑하시면은 뭐 훨씬 가면은 훨씬 근사하게 갔다 온 티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거 하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아까 그 길에 대한 얘기를 제가 네. 사실은 이제 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또 일부를 쓴 것도 있어요. 임명순과 길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제 단지를 만들면 되게 다 길이 없어져요. 그쵸. 아니면 큰 길만 생겨요. 맞아요. 큰 길만 주변에 생기고 하나 들어가는 데 생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작은 길은 다 없어지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사유한 길은 저 단지 안에 있죠. 근데 공공도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공공도로가 없어진다는 건 사실 도시에서 길이 자꾸 없어진다는 지금 현재 도시에서 길이 자꾸 없어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자꾸 해요. 이게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실핏줄 같은 거다. 아니면 신경계든 우리가 뭐 하든 이게 쭉 이제 파고들어야지 이게 건강해지는 건데 이게 없어지고 이제 단지식으로 요새는 단지가 아파트 단지뿐만이 아니라 뭐 스포츠 컴플렉스, 레저 컴플렉스 다 큰 게 되니까 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가서 그 안에서만 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거냐 하면은 우리가 실핏줄로 영향을 못 받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일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잖아요. 근데 잠이 필요 없으니까 자지 말라 그러는 거 되게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쵸. 그거하고 똑같다. 도시의 3분의 1이 길이지만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실핏줄로 잘 기능하게 하고 그거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자기가 좋아하게 만들고 어떤 공간으로 만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게 만드는 게 길거나 비슷하다. 그 얘기를 조금 더 설득이 되셨어요? 뭐 그런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길을 너무 좋아해서 일부 길을 막 걸어요. 그리고 또 강북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길들이 강남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서 많이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불특정 대다수들한테 그런 것들을 설문조사 하게 되면은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설문조사 하는 게 제 이제 일이니까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아니 근데 해소할 수 있을까요? 설문조사하면 다 싫다고 그러는 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저기 대중들은 네. 부동산에 포획돼 있고 부동산의 광고 시장, 홍보 시장, 그다음에 그거를 저기 여러 가지 조성하는 여론에 또 드라마에 다 지금 사실 포획돼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저게 좋은 게 사실은 길에 대해서 유럽조차도 네. 길에 대해서 유럽은 이제 아주 오랫동안 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해왔던 데인데 길을 새로 발견하게 된 것도 사실은 많은 경우가 관광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좀 이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미국도 그 뭐 쇼핑 컴플렉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뭐 메인 스트리트라고 디즈니 월드에 가면 쭉 메인 스트리트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단지식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요새는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길이 안전해야 도시가 안전해지고 도시가 좀 생명력이 길어진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러는데 우리는 길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 오아시스 같은 데는 잘 없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옥닥복닥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반응이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 하여튼 여론조사, 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업자, 부동산 조사, 저 다 못마땅해 합니다. 아니 근데 못마땅해 한다기보다 못마땅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시장 사회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알고 네. 그게 조금씩 달라지기를 그리고 그게 많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외국에서 보면은 부동산 저기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좋아지리라고 제가 자꾸 열심히 책 쓰고 말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네. 좀 달라지겠죠. 그렇게 네. 되겠죠. 저도 이제 많이 걷는 거리가 생겼으면 좋겠고 네. 천편일률적인 그런 도시가 생기진 바라진 않는데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거 지역이 있고 업무 지역이 있고 상업 지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상업 지역에서 바라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반영되면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건 더 좋아하는데 주거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본능적으로 조금 싫어 도시에서는 그래서 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오피스 지역 좀 각각 좀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좀 이렇게 좀 개발하는 것들을 희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것만이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영역을 그러니까 저희가 왜냐하면 저는 제 집에 누가 들어오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 공용 공간이 계단실 저는 다세대 주택에 사는데 공용 공간에는 우리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제가 배를 눌러주는 사람만 오기를 바래요. 그렇죠. 거기까지면 그렇죠. 돼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대문 앞에 계단에는 제가 뭐 술 먹고 잠깐 앉아서 밤에 술 먹는 사람이나 가끔 앉아서 혼자 담배 피는 사람까지도 허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대신 그 앞에 길에서는 누구나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조금 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좀 조금 더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단지에다가 이렇게 큰 단지에다가 쌓아두고 거기에 네. 게이트 두고 게이트 아니면 그 안에 주민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근본적으로요. 저는 그건 뭐냐면 싫어하고 말고 그런 데서 자라난 아이들은 절대로 창조성이나 이 순발력이나 이 상상력이라는 게 생기질 않습니다. 저는 제가 단언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애들은 절대로 창의성이나 상상력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업자들이 권하는 그런 데서는요. 절대로 애들이 제대로 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특히 4차 혁명 사회에서는 절대로 제대로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사회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AI를 이길 수 있는 건 우리 감정밖에 없어요. 우리 감성. 네. 그리고 그거를 감성을 어떻게 하면은 컨트롤하느냐, 이거를 갖다가 잘 적재적소에다가 이걸 쓸 수 있느냐인데 그게 안 길러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호된 단지 안에서 자라나고 태어나고 자라나고 이러면은 굉장히 좁은 경험밖에 하지 못한다. 어릴 때 경험이 좁아지면 크지 못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네. 제가 공감하는 게 제가 네. 이제 그 애들 어렸을 때는 아파트 신도시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갈 때 이제 11단지, 15단지, 17단지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네. 한 10년 동안.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 나중에 커서 작가가 됐을 때 인터뷰 어릴 했을 때 적 얘기는 단지 얘기밖에 없어. 예, 아파트 그러니까 얘기했을 때 어렸을 때 추억을 얘기하라든지 이런 얘기하면 결국 11단지, 15단지, 17단지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이사를 와서 지금은 이제 서울이긴 한데 조금 이제 좀 개발이 덜 된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동네에는 그 기찻길이 있고 그 있잖아요, 기찻길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런 것들 네. 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아파트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지역으로 이사 왔거든요. 네. 뭐 국립중앙박물관도 옆에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좀 그런 목적으로 이사를 오긴 했는데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괜히 공감이 돼서 아니 너무 제가 좋네요. 우리 애들이 저도 아파트에 주로 살다가 우리 예. 애들이 한 4살 한 4살 10살 때 이제 제 다세주택에 일반 동네 와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애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감각
감각과 음. 모든 게 달라져. 운동 감각도 달라지고 위험을 인지하거나 하는 것도 달라지고 동네에서 소문 물어보는 것도 달라져요. 옛날에는 똑같은 얘기만 하더니 이제는 소문이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그러더니 조금 더 있다가 네. 큰 길로 진출을 해가지고 애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이제 뭐 영화관에도 가고 뭐 어디 내가 모르는 어디도 갔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저기 하면서 확실히 애들이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네. 친구의 폭도 굉장히 넓어지고 네. 뭐 저기 뭐 그러니까 이게 그게 어릴 때 굉장히 중요한 체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그러니까 그런 도시 근데 그런 도시가 뭐 꼭 제가 얘기하는 게 일반 동네에만 저기 하라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만 다 모여 있는 데는 그런 게 잘 안 되기가 좀 쉽다라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주거 공간은 그런데요. 네. 이제 아이들의 어떤 창의적인 부분 그런 걸 이제 그런 건물이 일확 똑같은 모양의 그 아파트들이 이제 좀 사고를 막는다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어릴 때 네.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저기 달라지고 그러니까 음. 애들은요 뭐가 제일 좋으냐면 애들은 잘 없는 거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뭔가 만들어서 노는 걸 제일 최고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연 속에 들어가면 생전 왜 애들이 지루해하지 않잖아요. 물론 도시에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 저 빼놓고 어렸을 때 자연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자연에서 놀면 애들이 지루해 집에 들어오질 않잖아 도대체. 그런데 그 이유가 거기에서 자기가 뭔가를 크리에이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네. 근데 짜여져 있는 데서는 저기 이렇게 되면 제가 또 책 쓰는 거 중에 하나가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엄마들을 꼬셔야 되겠다. 이게 저기 하면 뭐 도시 이야기를 쓴 거는 이거는 뭐 엄마들이 많이 읽기보다는 아마 일반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순발력을 있게 키우려면 도시와 우리의 공간이 어떻게 그렇게 따로 한번 책을 써야 될까 봐요. 네. 써주세요. 그게 낫겠는데. 제가 네. 궁금했던 부분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다 가는 것이 학교 가잖아요. 근데 학교도 사실은 학교도 모양이 가면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이전보다는 그 비슷하게. 학교가 그래도 좀 나아지긴 했죠. 요새는 이제 음. 저 학생 수도 좀 줄어들고 그러면서 네. 그것도 좀 그거는 줄어들자고 했는데 근데 뭐 이거는 저기 있는데 저는 학교에서는요 뭐 너무 저기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것만 그러니까 흙마당하고 나무 몇 그루하고 그다음에 놀거리만 몇 개만 있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학교는 일단 사람이 있잖아. 친구들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그리고 학교에는 음침한 데가 꼭 있어야 돼요. 나는 그게 제 주장이에요. 음심한데요? 그러니까 귀신이나 저기 뭐야, 그러니까 아. 꼭 저기 뭐야 그 뭐죠 도시 전설 같은 게 생겨야 뭐가 나올 것 같은 여곡괴담 순간. 같은 게 네.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신화와 전설에 나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저는 뭐냐 동화만이 아니라 뭐 좀 마녀도 나오고 막 악마도 나올 것 같고 막 그런 좀 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밀이 있는 공간. 이거를 만들어 놓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애들이 잘할 때. 그래서 학교에는 또 그런 우리 잘할 때 학교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기 빈 창고 같은 데도 있고. 가지 말라고 절대. 절대로 가지 말라 그러면 더 궁금하죠. 막 그러면 얘기를 막 만들고 네. 막.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감정을 굉장히 깊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게 그러니까 제가 도시에서도 제가 지금 가령 우리가 지금 달동네 얘기나 뭐 신도시나 아파트 단지가 뭐냐면은 신도시나 아파트 단지가 제가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애들이 비밀이 없냐. 도대체 딱 보면 다 알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의외성이라는 게 잘 없어요. 어디 가나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룰만 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의 상상을 좀 자극을 하지 못하죠. 그게 좀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저도 뭐 신도시를 만드는 사람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내가 하는 꼬라지가 요것밖에 안 돼 맨날. 왜냐하면 이제 요새 신도시 제가 설계한 신도시도 그렇고 제가 뭐 여기저기 참여했던 것도 요새는 이제 가면 다 잘 익었어요. 네, 네. 20년 네. 지나면 이제 신도시 잘 익거든요. 네. 그러면 나무도 커지고 또 상가들도 꽤 괜찮아지고 그래도 꽤 괜찮아요. 살기가 좋아요. 꽤. 그다음에 뭔가 아쉬워. 아니 그게 뭔가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디 달동네든 하다못해 북촌이나 서촌 가면 뭐가 있어? 다 조금만 조그만 가게밖에 없지.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게 제가 그러니까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건 거기에 그야말로 인간의 오욕칠정이 버무려져야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싸우기도 하고 나고 자라고 죽고
있고 뭐 이래야지 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이 잘 없고 음. 그냥 다 예측 가능한 얘기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3번 출신이자 또 3번 설계를 했잖아요. 거기 가면은 3번의 이야기는 뭐 김연아의 도시, 김진애의 도시 이런 것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 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리고 비밀이 없다라는 거, 음. 그다음에 서프라이즈가 있어야 되는데 서프라이즈 하는 데가 잘 없다는 거. 아,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면서 좀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그거 뭐 쉽지는 않지만. 근데 인사동이나 3번이나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계획을 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살아갈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만드시고 최대한 좋은 도시를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다 지켜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실지 되게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거 바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3번 같은 데는요. 제가 네. 뭐 굉장히 디테일하게 저 설계를 하는 거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 과정에서 여기저기 참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잘 알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면 3번 가면 좀 굉장히 좋아요. 음. 그 뭐 거기 가면은 뭐 제가 그때 하면서 안산까지 가는 지하철도 저희가 제안해서 만들고 그래서 안산 사람들한테도 막 고마움도 받고 막 그러는데 지금도 가면은 아주 괜찮아요. 왜냐 3번은 특히 한 번 살면 오래 사는 사람들이 네,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 거기 저 아파트 값이 별로 안 비싸서 그래요. 들어가면 못 아파트 값이 나와. 비싼 데는 이렇게 안 네네. 비싼 데는 끊임없이 모빌리티가 있는데 네. 거기는 안 비싸니까 이렇게 오래 살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중심상가 몰이라고 있는 데가 꽤 괜찮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기 이제 저기 군포 출신이실 거 아니겠어요. 지금 80대 할아버지가 지하철을 타고 거기에 가서 3번에 가서 중앙몰에서 걷고 거기 점심 먹고 오는 게 본인의 일과예요. 그래서 산책이에요. 그럴 정도로 거기 가면 너무 좋은 게 차를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뭐 이러니까는 얼마나 좋은 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 좋아요. 근데 여전히 매력은 없어. 여전히 왜냐하면 이제 그 보면은 신도시의 삶에서 그 저기가 어떻게 몰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겠다.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는 되게 어떻게 되겠다. 학교 가는 길은 어떻게 구성이 되겠다 하는 것들이 되게 생각되는 대로 되게 있어요. 되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있는데 인사동 같은 데는 제가 지금 가도 가끔 가다 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제가 한 건 많이 오세훈 시장에 많이 뜯어고치기도 했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가게들도 많이 바뀌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데도 이제 이게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이게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면은 액터가 많아서 그래요. 행위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저기는 그리고 행위자가 변화를 만들 수가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인사동은 끊임없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요만한 한 3평짜리 뭐 저기 상가들, 뭐 상가 네. 가지고 막 바꾸고 앞에 간판 바꾸고 막 이쁘게 화장도 했다가 이상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으면은 서프라이즈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얘기가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 신도시의 이 저기는 그러니까 액터가 이미 이제 김진애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이 되게 그어 놓은 대로 그대로 이제 뭐 개발을 가령 하니까요. 재건축할 때까지는 가만히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뭐 고칠 수 있는 거는 집안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는 되게 똑같아 보이죠. 그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이유도 있는 거죠. 그럼요. 도시가 액티브하게 계속 변화할 수 있고 더 좋은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액티브하게 액터가 돼서 변화할 수 있게 하기 그래서 위해서. 맨 마지막에 네. 제가 맨 마지막 장도 뭐 아무도 안 읽을지 모르지만 뭐 저는 이거, 읽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돌연변이와 진화를 가지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근데 돌연변이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제 이 나이 되니까 맨날 후회만 생기는 게 우리가 신도시 우리가 열심히 우리 도시 얼마나 뚝딱뚝딱 잘 만들어요. 그쵸. 정말 우리처럼 도시를 잘 만드는 사람들 없어. 근데 이제 정말 돌연변이적인 신도시라는 걸 가지고 우리 온통 우리 국토를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화가 잘 안 되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돌연변이가 안 나오는 거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는 진짜 좋은 도시는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게 우러나올 수 있는 도시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신도시 같은 경우도 아파트 단지도 지금 한 30년 지나면 다 재건축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그거 또
공룡이 하나가 없어지고 나면 새로운 더 큰 공룡이 나오잖아요. 네.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우리 방법이니까. 그리고 또 몇십 년 있다 또 다른 짓을.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끔 되는 방법은 요새는 이제 가령 유럽에서도 신도시들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화하게 만드는 도시를 만드는 방식이 무엇일 수 있느냐.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액터를 많이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되도록이면 개발 단위를 쪼개는 겁니다. 네. 쪼개서 많은 사람이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하면은 분명히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다른 사람도 아파트 단지 안에 다 꾸겨놓고 다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기죠. 길에서 아까 이제 익명성에서 시작해서 또 네. 이제 신도시 얘기로 가게 됐는데 길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길에서 다시 광장 이야기 좀 아주 큰 넓은 길이라고 네네. 할까요? 네. 광장 이야기를 2부에서 더 여쭤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요. 네. 네네네. 네. 그리고 정말 저는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에너자이저처럼 활동하시는지 진짜 개인적인 궁금함도 굉장히 아, 개인적인 많아가지고. 궁금한 얘기가 더 재밌겠지. 네. 이거 저희 사실 일본에 네. 부록이 있어요. 뭐 사셨죠? 아이 부록이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작자. 조그만 더 책들. 재밌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게 더 재밌다고. 뭐 여행 얘기, 여행의 요령, 네. 또 뭐 무슨 뭐 김진우의 개인 인터뷰 뭐 네. 이런 걸 사람들이 다 재밌어하죠. 네네네. 음. 네, 그럼 그러세요? 2부에서 네. 우리 김진애 선생님의 솔직히 책 얘기 다 했어요. 네.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2부에서는 네. 개인적인 질문들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알쓸진잡 3 찍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뭐 이런 것도 여쭤보고. 예. 국회의원 하실 때 어떠셨는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 방송 얘기를 할까요? 네, 그럼 다음 주 방송 뭔가요, 선생님? 네. 다음 주 방송은요. 오늘따라 창의력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창의력에 대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창의력 있는 어린이로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정말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다음 주에 나오십니다. 와우. 누구죠? 네, 김경희 교수님이시고요. 네. 틀 밖에서 놀게 하라라는 책을 그거 완전 내셨고요. 베스트셀러잖아요, 네, 최근에. 지금 굉장히 큰 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으로 이제 다시 가시기 직전에 저희가 이렇게 다 붙잡아서 네. 방송을 잡았거든요. 나오십니까? 네, 직접 출연하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창의력 있는 아이로 키우는지에 대해서 정말 세계 최고의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책은 틀 밖에서 놀게 하라. 틀 밖에서 놀게 하라. 네. 네, 저자분이 좀 나오신다는 얘기죠? 네. 네. 책도 좋고 저자분도 되게 재밌으신. 네, 미리 네. 읽고 네. 방송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